안녕하세요. 우리 서구가 지금 휴교령 내렸죠? 아무래도 그래서 결과가 많은데 오늘 종강입니다. 문제풀이. 다음 챕터는 동영이에요. 자, 요약집 오늘은 주임법, 상임법 들어갑니다. 요약집 156쪽. 자, 이 주임법과 상임법은 각각 하나씩 매번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정 내용 지금 이 수업하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지금 농지법 개정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뭐 갱신요건 이 부분 이인물이 오늘 나간 거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주임법, 상임법 보겠습니다. 동시에 나가도 되죠? 동시에. 자, 이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실무니까 이 부분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임법은 지금 현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실사용 주택 임대차라면 모두 이 법에 보호된다. 그래서 실사용 용도 기준이니까 대량상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여가 불문이고요. 그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겸용한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일부를 씁니다.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된 부분은 주거용으로 써야 되고 채권적 전세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권적 전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미등기 전세. 여기도 적용이 있고요. 그러나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하다. 여기는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민박이나 콘도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주의할 점이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특공사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들한테는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이거 위기인한테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죠. 그 다음에 이 주임법은 보증금 제한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보증금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 법의 보호를 임차인은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임법이에요. 상임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목적 건물 임대차 하나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임차인이 안 돼 있다. 적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건물 임대차야 되니까 교회나 동창회 사무실이에요. 적용이 없죠.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은 영업용으로 써야 되고요. 채권적 전세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고요. 일시사용 상가 임대차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은 법인도 적용되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에는 반대 견해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주임법은 임차인이 법인이 적용이 없거든요. 근데 상임법은 적용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아주 특이한 게 보증금 제한이 있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을 얘기하는데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하여 합산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지역별로 넘어서면 적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규정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입니다. 서울은 얼마 이상? 9억. 9억 초과하면 적용이 없습니다. 9억 이하일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과 부산광역시예요. 그래서 과밀억제와 부산광역시는 6억 9천이죠. 그 다음에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중에 과밀억제 권역과 군지역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지역은 지금 세 군데로 다 걸려있죠. 과밀억제 권역이면서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데가 있죠. 우리 왕길동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겠죠? 아니라겠고 송도, 청라 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역시에 지금 군지역들이 있죠. 군지역은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인천은 세 군데에 걸려 있어요. 과밀억제 권역 적용하는 데가 있고 광역시를 적용하는 데가 있고 군지역이 있다. 그래가지고 세 군데를 다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광역시하고 세종은 5억 4천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이죠. 그래서 숫자를 서울특별시는 9억을 초과하면 적용이 없다. 이거 69, 54죠. 69, 54고 그 다음에 37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암기해 주시고요. 차임이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왕길동 소재 지금 현재 상가 임대차였어요. 그러면 왕길동은 지금 어딜 적용한다고요? 광역시. 그러면 광역시는 지금 현재 5억 4천 초과하면 안 되죠. 그럼 왕길동 소재 상가 임대차인데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1억이었고 월 차임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있었다. 그럼 이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환산 6억 됐죠 지금. 그러니까 5억 4천을 초과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적용 범위 우린 실무니까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넘어가죠 이제.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인데 잘 아십니다. 이것도 둘이 법이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은데 주임법은 최다 몇 년? 2년. 상임법은 1년이에요. 그 다음에 2년이나 1년 미만을 정하는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그럼 2년, 1년 미만을 기한 정한 임대차 계약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죠, 지금. 월세 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가볍게 이해하면 되고, 묵시행신 둘 다 있습니다. 근데 규정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7일까지 사이에 거절 통지 안 했어요. 그럼 둘 다 똑같이 묵시행신이 일어나죠. 근데 주임법은 임차인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상임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임법에는 계약갱신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뺐던 거예요. 근데 주임법은 지금 현재 계약갱신 요건 이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 생겼죠,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6월에서 1일까지인데, 자, 주의. 12월 10일서부터 개정되는 내용이 있고요. 11월 1일서부터 개정 시행되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무 가면 일단은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12월 10일서부터는 6월에서부터 2월로 바뀌어요. 2월로. 그러니까 묵시행신 2달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해버리면 묵시행신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일단은 현재는 우리는 6월에서 1월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데 다음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으로 본다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묵시행신의 경우는 언제든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어요. 몇 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3개월. 그 다음에 이거는 주임법은요. 2개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다 임차인이.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의무를 현재 위반하면 묵시행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상가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보여요? 자, 그래서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이제 이번에 개정한 내용. 계약갱신 요건으로 갑니다. 주임법이 지금 계약갱신 요건이 없다가 이게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유인물이 나갔는데, 자, 둘이 구조가 똑같아요, 지금. 구조가 똑같은데, 임차인의 권리죠.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 6월에서 1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했어요. 그럼 임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상가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2월 10일서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6월에서 2월까지예요. 2월입니다. 그 사이 요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는데 정당한 거절 사유가 상임법이 8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충 감을 잡아두는데 차이점만 기억하면 돼요. 상임법을 보면 3개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어요. 그럼 거절할 수 있죠. 주임법 몇 기 차임 연체? 2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든가 상당한 쌍방 합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어요. 또는 임의 전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거절할 수 있어요. 똑같고 다음에 고의 중과실로 주택이나 상가를 파손한 거예요. 그럼 거절할 수 있고 또 일부나 전부가 매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거 재건축 대부분 철거한다는 고지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계획에 따라서 대부분 철거하거나 예를 들어서 재건축한다. 그럼 이때는 이제 거절할 수 있고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죠. 나아가서 다른 법에 의한 대부분 철거한다. 재건축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그럼 똑같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임법은 거절 사유가 8가지 아니고 9가지로 추가됐죠.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이건 기억하고 있죠? 뉴스에 들어봤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임대인께서 직접 거주하시겠대요. 그럼 이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상임법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거 임대인이 영업을 직접 하겠답니다. 이런 이유로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때 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 이때 임대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이들이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요게 문제가 된 게 지금 배우자가 빠졌죠. 배우자. 그럼 배우자, 임대인의 배우자가 거주하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요? 된다 해야 돼, 안 된다? 된다 해야 되겠죠? 된다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요건에 인정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논란이 좀 있어요. 배우자가 빠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직계 존비소 이들이 거주함을 목적으로 일단은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도 확실히 정해졌거든요. 그래갖고 만약에 임대인이 자기가 거주하겠다고 해놓고 거절했는데 임대인이 거주 안 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3개월분 환산 차임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에 3개월분 차임, 3개월분 차임을 손해배상하거나 아니면 차액 2년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메모를. 차액 2년분이 뭐냐면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을 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주하게 해놓고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에는 임차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에 이 임차인이 원래